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 도시가스 요금이 뻥튀기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요금을 결정하는 데 고려됐던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설비 투자비를 도시가스 사업자가 집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시민들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요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도시가스 사업자인 대성에너지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배관공사 등에 82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대구시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725억 원만 집행했습니다. 96억 원을 덜 썼지만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미리 냈던 예상 투자비를 근거로 결정됐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내고신 경상북도의 경우 예상 투자비는 1,161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618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덜 썼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 비용을 정하기 위해 예상 설비 투자비를 각 시도에 미리 제출하는데 덜 사용했더라도 요금은 줄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공급 규정 지침에 정산을 하도록 지금은 현재로서는 정산하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앞으로 감사원이 실제 집행됐던 투자비로 요금을 계산해봤더니 대구 시민은 6억 4천만 원, 경북 도민은 34억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 부산과 경기도는 덜 쓴 공급 설비 투자비를 다음해 공급 비용에 반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4년간 집행 안 된 금액을 반영해 내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1.85% 인하했다고 밝혔지만 경상북도는 지난해 미사용 금액만 반영했고 도시가스 구역 4곳 중 1곳만 공급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사전치를 정시에 다 정산을 했을 때 이게 공급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서 감사원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서 감사원은 미집행된 도시가스 공급 설비 투자비 정산 기준을 마련해 공급 비용에 반영시키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를 다룬 영화가 흥행하면서 그의 일본인 아내죠.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남편의 고향 문경에 묻힌 가네코 후미코의 추도식이 열렸는데 이 영화 흥행 덕인지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パクと共に死ねるなら私は満足しよう. 우리 조선인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영화는 독립투사 박열을 그렸지만 그의 동지이자 아내였던 가네코 후미코의 굴곡진 인생사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의문의 자살로 23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뒤 남편 고향 문경에 묻힌 지 91년째.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올해 추모식은 영화에서 가네코 후미코 역을 맡았던 배우 최이서 씨의 헌시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혹시 적막한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새싹을 피워 올리고 있는 상록수 한 가지를 내 묘석 앞에 산뜻하게 놓아주세요. 가네코 후미코는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넘어서 일본 천황제 자체에 저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물론 우익이 득세한 지금의 일본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연극을 일본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우익의 극렬한 반대에서 딱 1회 만에 중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솔직한 분위기랄까. 가네코 후미코 추모 사업은 한국의 박열의사 기념회와 일본의 민간단체가 양국을 오가며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사망한 박열 의사의 유해를 고향 땅에 아내 곁으로 이장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언젠가 될까 상당히 난감한데 그냥 언젠가 될 것이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파란만장한 삶을 영화로 만난 관객들이 이제 그들을 스크린 밖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연일 폭염에 대해 열대까지 계속되면서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와 상관없이도 평소에 다양한 원인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수면 장애 환자가 요즘 늘고 있다고 하는데 자칫 방치하면 병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잠을 자면서 이리저리 뒤척이길 반복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뇌파를 측정했더니 수면 단계가 숙면이라고 할 수 있는 3, 4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2단계만 겨우 머무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는 2010년 28만 9,500명에서 2015년 45만 6천 명으로 57%가량 늘었습니다. 요즘같이 열대야가 지속되는 달에는 환자가 더욱 늘고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빛과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되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기성에 영향을 미쳐서 숙면에 방해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코골이와 하지 불안 증후군, 우울증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 불면증이라 여기고 방치하면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 심뇌 질환을 동반할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 조절이 제대로 안 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면의 질이 나쁘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여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잠을 오래 못 자면은 치매라든지 퇴행성 진단이 온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면은 특히나 그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증이 동반되면은. 전문의는 수면 장애의 원인을 빨리 파악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휴일이자 절기상 대서였던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약한 비가 내렸고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1도, 안동이 28.3도, 포항이 32.4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등 27도에서 36도의 분포로 덥겠고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4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8일 기준으로 대구의 온열 환자는 8명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서 재난도우미 2,700여 명이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했고 무더위 쉼터 970여 곳을 운영하는 등 폭염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는 9월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다중밀집 장소에는 냉동 탑차를 이용해 병입 수돗물 21만 병을 제공하는 한편 다음 달 초 달서구 강창공원에 물놀이장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에 익수사고 발생 연령대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집중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익수사고는 1,100여 명이 발생해서 2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18세 이하의 경우 익수사고 발생 분율이 57%로 성인 38%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민간 위탁기관의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이 52개 민간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구 육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 모 전문대 산학협력단은 전산원과 행정원을 채용하면서 직무 분야를 임의로 변경해 합격시키는 바람에 전산원 지원자 3명이 탈락했고 서류 전형에서 나이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지난해 성교육 업무 담당자를 뽑으면서 자격 요건에 실무 경력이 없는데도 신청자 17명 가운데 11명을 경력 부재를 이유로 부적격 처리했고 또 다른 위탁기관은 특정인의 채용을 막기 위해 채점 서류를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삶을 비관하는 8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 고법 형사 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80대 어머니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목을 졸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해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 A씨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